제 고정관념을 막 바삭바삭바삭바삭 이렇게 쿠쿠다스처럼 깨준 책이 있는데, 내가 잘 읽는 책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책을 고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읽고 이런 편인데요. 첫 번째는 책 목록을 참고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고등학교에 진로독서 강연을 가는데 학부형님이 막 오시더니 선생님 책 좀 추천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책을 소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아이의 적성이 어느 분야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로 독서를 하려면 각 방면의 책을 다 한번 구해서 읽혀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목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여러 좋은 단체가 있어요. 아침 독서 모임 이런 데도 있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단체는 책다세라는 사이트입니다. 책다세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의 모임. 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책을 읽고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은 과연 아이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책인지. 여기는요,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이 나옵니다. 도서관 담당 교사 할 때는 그 목록으로 책을 사기도 했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볼까? 그럴 때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권장도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평상시에 관심이 없던 분야, 그런 분야 책까지 다 시켜서 읽어보면 제 지평이 확 넓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청소년들은 자기가 어떤 분야의 공부를 진짜 하고 싶은지 책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떤 책을 딱 봤는데 이게 나한테 필이 꽂혔다. 그러면 그 분야의 공부에 흥미가 생긴다면 그 분야 전공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고구마 줄기 법칙인데요. 어떤 작가한테 꽂히면 그 작가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예전에 전작주의자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 이렇게 신문기사를 올릴 때 보고 나서, 그래, 나도 누군가 작가 한 명 꽂히면 다 읽어야지,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책 중에 하나가 천명관시의 고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말 한 2달 동안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정말 뒤흔든 책인데, 그런 작가님을 만나면 너무 반갑죠. 그래서 그 작가님이 쓰신 다른 책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김두식 교수님의 불편해도 괜찮아. 이 책은 제가 저희 제자들하고 같이 읽던 책이에요. 이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김두식 교수님의 모든 책을 다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정관념을 막 바삭바삭바삭바삭 이렇게 쿠쿠다스처럼 깨준 책이 있는데, 김규황 씨의 예수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고 나서 김규황 씨가 쓴 책, 다른 책도 이렇게 다 보게 되는 거죠. 청소년 소설이나 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소설은, 이 책은 최영희 작가님의 꽃 달고 살아남기라는 책인데, 제가 최영희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최영희 작가님이 쓰신 청소년 소설뿐만 아니라 동화, SF, 알레베게 이런 것까지 다 찾아서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습관은, 이제 제가 제 아이한테 동화책을 사줄 때도 어느 작가님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작가님 책을 다 사는 거예요. 최은옥 작가님 내 멋대로 나뽑기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은 저희 집 책꽂이에 다 꽂혀 있어요. 청소년들도 이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작가님이 강연을 다녀가시면 애들이 와서, 선생님 방금 그 작가님 쓰신 책 다른 책도 읽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청소년 소설 작가님 중에는 김혜정 작가님, 이금희 작가님, 이옥수 작가님, 최상희 작가님, 이런 분들 작품들은 거의 다 읽었어요. 이 방법이 좋은 게 작가님을 응원하게 돼요. 빨리 책을 써주세요. 이 책은 김상욱의 양자공부라는 책인데요. 김상욱의 과학공부라는 책을 보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남편한테 권했어요. 남편이 그 전까지는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김상욱의 과학공부를 접하고 나서 갑자기 수학 과학책을 막 들이더니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되게 고맙고, 이분의 그 다음 시리즈인 김상욱의 양자공부, 떨림과 울림, 이 책도 다 사서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소개된 책을 계속 찾아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까? 이런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마인드셋. 이 책에 인용이 된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들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알게 되는 거죠.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한 가족이 어떻게 인문학을 해서 가족을 변화했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이 책에도 많은 인문학 책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많은 책들을 또 사서 보게 됐죠. 한 번에 여러 권을 동시에 읽거든요. 그때 4권의 책에서 모두 인용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흥미가 생겨서 이분의 책을 몇 권 사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책을 읽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는 좋은 도서 목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책에 흥미를 가지고 어떤 작가님 책을 좋아하는지 알아보자. 그게 내 진로 독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전작주의자가 되자. 세 번째는 한 책에 소개된 책을 새끼치듯이 여러 권 읽다 보면 그 분야의 지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어떤가요? 나의 책 읽기 수업이라고 송승훈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 선생님이 정말 가슴에 남는 명언을 하셨어요. 사람들마다 읽을 수 있는 책은 다르다. 내가 잘 읽는 책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잘 읽을 수 있는 책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도서 목록을 주시고 다양한 작가들을 소개해 주는 게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책이 다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인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를 좋아하시면 시를 읽으시면 되고 소설을 좋아하면 소설을 읽으시면 되고 SF를 좋아하시면 SF를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독서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